네, 오늘 이야기는요.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과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꾀돌이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이 이야기는요, 한 6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. 일단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인공을 제가 여자분이셔서 수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사건에서부터 한 5, 6년 정도를 더 거슬러 내려갈게요. 수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조금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집안이 조금 엄격했대요.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보다 좀 노는 시간이 좀 적었고 학원 가는 요일이 아니면 바로바로 집에 좀 왔대요.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서는 이제 놀 수 없었던 거예요. 집에서 좀 강압적이기도 하고 놀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바로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딱 수지였던 건데 부모님 말 듣고 이제 부모님 막 하라는 대로 하고 말 지키는 것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예요. 고등학교 들어가면은요 조금씩 무너진단 말이에요.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씩 말썽도 부리고 말도 잘 안 들었대요. 야자 핑계로 친구들이랑 좀 자주 놀았고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좀 세상이 좀 많이 다르게 보였다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집에만 갇혀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걸 몰랐던 거예요. 늦은 시간까지 뭐 노래방도 가보고 PC방도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뭐 친구들이랑 몰래 술도 막 마시고 그러고 놀았대요. 보통 고등학생쯤 되면은 수녀기니 뭐 대학이니 해가지고 이제 한두 명씩 정신도 좀 차리고 그런 나이대가 된단 말이에요. 얘기들을 많이 해요.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몰라 그냥 뭐 좀 더 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수지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았대요. 왜냐면은 그냥 뭐 애들이랑 뭐 수컷놀이 하면서 노는 것도 아니고 밤늦게까지 놀고 가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놀았다 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거를 즐기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친구들이랑 또 자주 놀다 보면은 옆 학교 남자애들도 만나고 이제 또 남자애들은 옆 학교 여자애들 만나서 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던 남자애가 생긴 거예요. 애가 그 남자애랑 뭐 자주 만나서 놀고 하다 보니까 사귀게 됐고 그 사귀게 된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 후반 때쯤이었대요. 그래서 어쩌지 잘 만나가지고 20살 이제 중반 때쯤에 사건이 하나가 생긴대요. 수지가 갑작스럽게 이제 20살 중반 때 임신을 한 거예요.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. 이거 잘못됐구나. 초반에 정말 많이 울었대요. 한 달 정도를 친구들도 못 만났대요. 말하기도 무서웠고 정말 오래 생각했는데 결론이 낳자는 결론이 나왔대요. 남자친구도 이제 낳자고 동의를 한 거고 이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좀 돈을 좀 벌 줄 아는 친구였대요. 생각보다 남자친구가 나이가 어렸지만 좀 머리가 좀 좋아 보였대요.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은 육아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은 못 했나 봐요. 당시에 돈 들어봤자 뭐 얼마나 들겠어, 뭐 분유값이나 뭐 기저귀값 정도 들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20살이 뭘 알아요. 솔직히 모르잖아요. 애들 키우는 거를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를 거고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거든요. 그냥 솔직히 뭐 생각 없이 무작정 낳기로 한 거예요. 21살 이제 8월 달쯤에 아이를 낳고 이제 뭐 행복한 거를 꿈꿨겠죠. 상상 속으로. 근데 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좀 했대요. 주위 친구들도 내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만날 수가 없었고 만난다 하더라도 뭐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대화 주제가 뭐 없대요. 왜냐면 나만 아이가 있지 뭐 얘네들이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얘기한다고 얘네가 공감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화 주제도 안 맞았고 수지가 일을 못하니까 남편이 투잡을 좀 했대요. 투잡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투잡을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애들 또 보고 뭐 집안에 뭐 빨래 한다던가 설거지하고 그게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여기 남편도 그런 거는 일절 도와주지 않았대요.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잤대요 그냥. 근데 수지도 이해는 했대요. 아무래도 21살인 남편이 투잡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온다는 게 좀 대단하다 느꼈대요. 주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. 그냥 나 몰라 이런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책임감은 있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4개월, 5개월 정도 됐을 때는 좀 많이 싸웠대요. 왜냐면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하는 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자꾸 혼자니까 힘든데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. 그리고 남편이 나 힘든 거는 생각 안 해주는 것 같았대요. 나는 밖에서 돈 벌고 오는데 너는 집에서 있잖아.
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싸웠다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22살 중반쯤에 어떻게 보면 축복 같은 일이지만 또 이제 수진의 가족에는 좀 힘들어질 일이 생긴 거예요. 또 둘째 임신을 한 거죠. 이때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첫째도 있었고 그냥 고생할 때 한 번에 고생하자 이런 생각으로 닫기로 마음 먹고 그 후년 이제 23살에 아이를 낳았대요.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지 못했거든요. 남편이 출근하고 애기 둘도 있고 그렇게 외롭진 않겠는데?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외롭대요. 많이 외롭고 뭔가 마음이 좀 많이 지쳐 있었다 하더라고요.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고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알게 된 게 맘카페라고 있대요. 그 지역 맘카페가 있대요.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면은 뭐 서울 어디 동네 맘카페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맘카페를 처음에 가입을 하고 이제 23살 10월달쯤에 가입을 했는데 할 게 없다 보니까 맘카페 활동을 되게 잘했대요. 아무래도 동네 맘카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저도 이거 듣고선 좀 몰랐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도 이제 애엄마고 여기 이 사람들이 애엄마고 근데 나보다 이 사람이 뭐 5살 많다고 해서 10살 많다고 해서 아줌마가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애엄마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이 안 따지고 그냥 만나서 논대요. 어차피 공감대도 잘 맞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났다 하더라고요. 매번 같이 커피 마시고 놀다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이제 친한 언니가 나이대가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대요. 한 5살 정도가 더 많은 언니가 있었대요. 그 언니가 한번 집에 놀러 갈 테니까 애들도 좀 보고 집에서 좀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할까? 해서 오라고 했대요. 왔는데 언니가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더래요. 그래서 언니 뭐야 혼자 온다더니 어떻게 둘이 왔어? 이분은 누구셔? 했는데 이제 나 친한 친구인데 얘도 애들 되게 좋아하고 되게 착해. 그러니까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자. 시간도 많은데 해서 얘기를 막 한 거예요. 셋이서 막 하는데 이 언니 둘이 너무 착했대요. 막 집에서 막 집안일도 막 도와주고 야 수지야 너 피곤할 텐데 애들 너무 깐나게 기다리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좀만 자. 이런 식으로 좀 호의가 많이 있었대요. 그리고 가끔 올 때 이제 화장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사다 줬다 하더라고요. 이거 쓰라고 좋다고. 여기까지가 일단 수지의 입장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들려주신 게 이제 꾀돌인데 꾀돌이가 이 수지의 남편분이신 거예요. 저는 이 이야기 전달받은 게 이 꾀돌인 거고 남편분 입장에서 이제 수지가 집에 오면은 누워있다던가 아니면 뭐 애들 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집에 오니까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. 집에서. 얘가 원래 공부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왜 공부를 하고 있지? 해서 뭐 하는 건가 해서 슬쩍 봤대요.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. 얘가. 순간 놀라가지고 꾀돌이가 아줌마들 만나더니 이상한 거 빠진 거 아니지? 이러니까 이제 아니야 나 여기 언니들이 교회 매주 다니고 교회에는 이제 엄마들이랑 애기들도 데리고 오니까 친목도 잘 되고 해서 한번 따라갔었다.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 삶의 질이 바뀌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그리고 내가 기도를 잘 드리면은 애들도 클 때까지 안 다치고 잘 큰다고. 기도만 잘 드리면은 우리 애들 잘 큰다 했다고 똑똑하게. 근데 이게 일반인들 생각에서는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돼요. 괴들남들도 보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. 그래 뭐 가끔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막 기도도 하고 뭐 이해는 하지. 이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녀라. 별 생각 안 하고 너 알아서 해라고 한 거예요.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대요. 이 꾀돌이가 20살 때부터 투잡으로 일을 했다 했잖아요.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예요. 꾀돌이가 이제 처음이랑은 다르게 좀 많이 벌었대요. 많이 벌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군대를 원래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못 갔잖아요. 군대를 더 빼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 다자녀를 계획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대요. 그때 당시가. 왜냐면은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가면은 책임을 누가 져요. 그래서 아싸리 그냥 셋째까지 낳고 다자녀로 군대를 빼고 내가 다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.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집에 오면 원래 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주 없었대요. 그리고 돈 액수를 많이 벌어왔었는데 생각보다 집에 뭐 반찬이 바뀐다던가 그런 게 딱히 없었대요. 옛날 비해서. 느낌이 조금 이상하죠. 그리고 수지한테 생활비도 좀 적지 않게 좀 넉넉하게 줬대요.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인터넷에 막 두드린 거예요. 우리 주변에 들으면 신천지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. 수지가 이제 말했던 교회 이런 상황을 좀 많이 알아봤대요. 알아보니까 신천지 교회였던 거예요. 근데
신천지가 정말 종류가 많이 있대요. 이름도 다 다르대요. 믿는 신이. 예를 들어 수지가 매번 말하던 곳이 예를 들어서 뭐 괴들 남는 신 이런 데가 있어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. 이곳저곳.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뉴스도 알아보고 한 거예요. 알아봤는데 이제 얘네들이 생각보다 조직적인 게 있다는 거를 알아냈대요. 신천지 애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리스트업 해놓은 게 있대요. 순서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이것도 뭐 100% 정확한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알아보던 와중에 알게 된 건데 첫 번째가 친해지고 집에 방문하기, 두 번째가 집에서 요리하고 식사 같이 하기, 세 번째가 이 사람에 대한 가정사, 가족 관계도를 알아보는 거였어요. 그리고 네 번째가 선물하기, 실제로 화장품 받았대요. 받았고 다섯 번째가 이 사람에 대한 주위 인물을 조사하기, 여섯 번째가 주위 사람들한테 간섭을 얼마나 받는 사람인가. 주위 사람들이 간섭이 심하면은 꼬시기가 힘들대요. 주위 사람들이 너 하지마 그거 안 좋아 하지마 이런 게 가면은 생각보다 꼬시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본다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수지가 딱 적합했던 거예요. 주위 사람들도 별로 없지, 어쨌든 간에 집에 오면은 뭐 남편도 없지, 그리고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도 다 알아봤대요. 얘네들이 남편분은 돈 얼마나 벌어? 많이 버시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다 물어봤대요.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비싼데 이런 데도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. 뭐 우리가 흔히 가는 뭐 빕스 이런 데 있잖아요. 신기한 거는 갈 때마다 셀카로 단체샷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대요. 남편한테. 오늘 여기 갔구나 저기 갔구나 라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나한테 그냥 인증샷 남기네 이런 생각으로 하고 만 거예요. 말았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 사진을 찍은 게 그냥 찍은 게 아니고 그 언니들이 찍는 걸 원했던 거예요. 왜냐? 이 인증샷을 남기면은 신천지도 어쨌든 간에 단계별로 이게 위에가 있을 거고 또 아래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할 거 아니에요. 인증샷을 남기면은 돈이 나온대요. 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네? 열심히 한 명 더 데리고 오고 있네? 너네 커피값 보내줄게. 뭐 예를 들어서 밥값 오늘 이 카드로 써. 이런 식으로 다 그게 지원이 된대요. 얘네들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. 그래서 일부러 인증샷을 더 남긴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제일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친구들 보면은 아이들 있는 집도 있잖아요. 근데 놀러 가면은 내 친구를 먼저 신경 쓰나요? 아니면 애들한테 더 반기나요? 보통 보면은 막 애들 오면은 뭐 삼촌 왔다 이러면은 막 괜히 애들 뛰어와서 뭐 삼촌 왔냐 와서 막 하면은 막 안고 있고 장난도 치고 가끔가다 10,000원씩 막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언니들은 집에 오면은 애들한테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쓴대요. 그냥 오로지 이제 수지한테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소름을 돋았던 거죠. 이제 꾀돌이가 이거를 알아내고 수지한테 연락을 했대요. 당장 집으로 와 일단 바로 와 해서 수지가 집에 왔대요. 오자마자 휴대폰 뺏어가지고 계좌 내역을 확인했는데 자기가 생활비 그동안 준 게 한 푼도 없더래요. 그래서 너 이건 다 어디 갔어? 너 미쳤어 이거? 뭐 하는 거야 지금? 그러니까 수지가 나 이거 성의 표시했어. 우리 애들 오래 살고 기도 좀 드렸어. 이 정도 성의 표시 할 수 있는 거잖아. 애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이거 돈 한다고 애들이 안 다치고 그런 게 어딨냐고. 꾀돌이가 여기 교회가 어딘지는 알고 있었대요. 왜냐면은 몇 번 데리러 간 적도 있었고 데려다 줬었대요 원래 몇 번을.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. 찾아가서 막 깽판 치고 막 책상 엎어버리고 막 이런 미친 새끼들이 너네 뭐하는 새끼들이니.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다 때려부시고 했다더라고요. 너네 이거 그동안 내 와이프가 갖다 바친 돈으로 지들 말대로 니네 알아서 하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온 거예요. 나오고 수지한테도 신당도 했겠죠. 너 다시는 가지 말라고. 다시는 가지 마 하고 그 이후로 조금은 이제 일상생활을 했대요. 근데도 찜찜해서 이제 정보원식으로다가 사람들 뒷조사하는 게 있거든요. 원래 목적은 뭐 불륜을 알아드립니다. 뭐 조사해드립니다. 증거 모아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원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. 2주 정도 동안을 조사를 했대요. 조사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만나서 미팅을 하기로 했대요. 만났는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 꾀돌림 그냥 이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들은 지금 수집을 한 상태인데 계속 만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. 자기도 이 업종을 하면서 비슷한 사람도 많이 받고 불륜도 많이 받고 다른 것도 많이 받겠지만 고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대요.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대요. 정말.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수지가 교회를 나가는 건 맞대요. 맞는데 꾀돌이가 그때 사건 이후로 일부러 생활비를 안 줬대요. 안 주고 그냥 카드를 줬대요.
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로 사고 현금은 못 준다. 그냥 차라리 내가 카드를 줄게. 이 카드로 써. 뭐 우리 식비 필요한 거 있으면 카드를 쓰자 해서 카드를 준 건데, 근데 카드는 많이 안 썼대요. 근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카드는 내역이 찍히니까 안 쓴 거 같기는 하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정보원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수지가 최근 들어서 은행을 많이 왔다 갔다 했대요.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내분 계좌까지 저희가 파드릴 수는 없고 대출을 좀 알아보신 것 같다.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, 현금이 없다 보니까, 이분들도 왜냐면 전문가다 보니까 많이 알 거 아니에요.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따 퇴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. 그리고선 결정을 하겠다.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이제 이 남편분도 아무래도 수익이 좀 있었고,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고, 주부들도 충분히 대출이 나온대요. 그래서 확인을 했대요. 꾀돌이가 그날 바로 수지한테 핸드폰을 이제 뺏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, 뭐 아니나 다를까 대출이 600만 원 정도가 있었대요. 잔고에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고,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쓴 거예요, 벌써. 이게 뭐 600만 원? 뭐 엄청나게 많이 빌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지금 아직 2주밖에 안 지났어요. 2주밖에 안 지났는데 600만 원을 빌린 거고 500만 원을 쓴 거예요, 지금.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게 뭐 1년이 지나면은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? 그리고 뭐 1년뿐만이 아니고 뭐 2년, 3년 되면은 액수가 많이 커지겠죠? 꾀돌이가 이제 벌어온 돈을 남한테 막 갖다 준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 저였어도 같이 못 살 것 같아요. 뭐 아이들도 불쌍한 건 맞지만 이제 꾀돌이도 같이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. 그리고 수지한테 이혼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고, 그 다음날에 또 교회 가는 걸 봤대요. 거기서 이제 확신이 든 거죠. 그래, 이혼하기 맞구나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교회를 또 간다? 얘는 못 끊는다. 확신을 가지고 이혼을 해서 아이들 다 데리고선 다 왔대요. 애들을 다 데리고 왔대요, 이제 꾀돌이가.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직도 지금 뭐 기도 중이겠죠. 제가 이 이야기 전달받은 분이 거래처분 팀장님이신데, 제가 이야기 전달받을 때 좀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. 이게 기도법인데, 저도 어릴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. 뭐 기도 드리면 보통 막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고, 그리고 기도 드릴 때 뭐 예수님 뭐 이거 해서 이거 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, 보통 기도를. 근데 신천지는 다르대요. 교회마다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,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괴들남님을 믿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기도할 때 막 손으로 막 싹싹 비빈대요. 싹싹 비비면서 괴들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, 이거를 이제 그때 깽판시러 갔을 때 본 거예요, 이제 꾀돌이가. 이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말끝을 막 흐린대요. 막 이분은 봤으니까 저한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막 소름 돋더라고요. 신천지 때문에 뭐 한 집안에 뭐 흥비박산이라기에는 뭐 꾀돌이는 잘 살고 있지만, 수지는 아마 뭐 단물 다 빠질 때까지 교회를 다닐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 일상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는 맘카페예요.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. 이런 맘카페가 아니고 다른 데도 분명히 있겠죠.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스트라는 게 저희는 몰랐잖아요, 지금.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는 나랑 뭔가 일치하는데? 나랑 뭔가 비슷한 상황 같은데? 라고 생각이 들면은 한 번은 의심해 볼 만하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꾀돌이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이 파탄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 한편이 정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. 남자분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힘을 내시고 앞으로 더 잘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괴들남이었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